혹시 밤에 허리나 무릎, 오유, 아파서 잠 설치신 경험 있으신가요? 네, 많으시죠? 이 지긋지긋한 통증에서 벗어나는 생각보다 간단한 방법이 있다면 궁금하지 않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 도우미 골든헬퍼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많은 시니어분들께서 힘들어하시는 그 통증 문제, 이걸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저희가 좀 나섰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여러 학술 자료들, 또 건강 리포트들을 저희가 꼼꼼하게 분석해서요, 딱 핵심 정보만 추려왔습니다. 네, 맞아요. 특히 많은 분들이 이거 진짜 효과 있나? 하고 궁금해하시는 거, 바로 발바닥 파스 요법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왜 발바닥에 붙이는 파스가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건지 그 원리부터 좀 알아보고 또 통증 부위별로 정확히 어디에 붙여야 하나 이런 거랑 어떤 점들을 조심해야 하는지까지 저희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발바닥에 파스를 붙이는 게 도대체 왜 통증에 효과가 있다는 걸까요? 발바닥이 뭐 특별한가요? 우리 발바닥은 흔히들 우리 몸의 작은 지도 같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네. 들어본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수많은 신경 끝들이 막 모여 있고요. 또 온몸의 장기나 기관하고 연결된 중요한 반사구라는 것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이죠. 반사구요? 네, 그래서 특정 반사구를 이렇게 딱 자극하면 그곳이랑 연결된 다른 신체 부위의 통증을 좀 줄여주거나 뭐 기능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반사구 이론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과학적으로 완전히 다 증명됐다, 이건 아니지만 경험적으로 효과를 봤다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러니까 발바닥의 특정 지점을 자극해서 그게 연결된 부위의 불편함을 좀 덜어준다는 거군요. 신기하네요. 그럼 파스 자체에 효과도 좀 있겠죠? 뭐 붙이는 거니까. 물론이죠. 파스에 들어있는 그 멘톨 같은 성분이 있잖아요. 그게 시원한 느낌을 주면서 국소적으로 혈액순환을 좀 돕고요. 가벼운 소염작용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어떤 이론에서는 이런 자극 자체가 통증 신호가 뇌로 막 전달되는 그 경로를 좀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뭐 통증 조절 이론 비슷한 개념이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요, 이 방법이 근본적인 치료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네. 중요하죠. 어디까지나 통증 완화를 돕는 보조적인 요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네. 보조요법이라는 점, 이거 꼭 기억해야겠네요. 그럼 제일 궁금한 거. 우리 시니어분들이 가장 많이 아파하시는 부위들 있잖아요. 부위별로 정확히 어디에 붙여야 효과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허리나 골반 쪽 아플 땐 어디가 좋을까요? 허리, 골반, 고관절 이쪽 통증에는요, 발 뒤꿈치 안쪽의 윗부분, 여기가 이제 허리뼈랑 엉치뼈 반사구에 해당한다고 보고요. 발 뒤꿈치 안쪽 윗부분이요? 네, 그리고 발바닥 안쪽 아치 있죠? 그 중간 부분, 거기가 골반이랑 고관절 반사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위들에 붙이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야, 발 뒤꿈치 안쪽이 허리랑 연결된다니 저는 이거 처음 알았어요. 실제로 오래된 허리 통증이 줄었다, 어머니 협착증 통증이 덜하다, 뭐 이런 긍정적인 경험담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 후기들이 좀 있죠. 그럼 무릎이나 다리가 아플 때는요? 거긴 또 다른가요? 무릎이나 다리 통증 같은 경우에는 발 앞쪽이요, 발가락이랑 발바닥이 만나는 경계 근처에 아치 부위 있잖아요. 네네. 거기를 이제 골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무릎 반사구로 봅니다. 그 부위나 아니면 발바닥 앞쪽 한 13분의 1 지점에 움푹 들어간 곳 있어요. 용천혈이라고. 용천혈 들어봤어요. 네, 그 용천혈에 붙여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용천혈은 특히 다리 혈액순환이랑 관련이 깊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무릎 때문에 계단 오르내리기 너무 힘들었는데 이거 붙이고 한결 편해졌다, 이런 분도 계셨어요. 그렇군요. 보통 저녁 9시나 10시쯤 붙였다가 아침에 떼고 또 조교국에 붙이면 더 좋다는 팁도 있던데 이거 맞나요? 네, 좋은 팁입니다. 보통 저녁에 붙여서 자는 동안 한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두는 경우가 많고요. 조교 후에 혈액순환이 좀 된 상태에서 붙이면 아무래도 효과가 더 좋을 수 있겠죠. 어깨나 목 쪽 통증은 또 다른가요? 위치가? 네, 좀 다릅니다. 어깨나 목 통증에는 엄지발가락 아래쪽, 그 도톰한 부분이요,
거기가 목뼈 반사구로 보고요. 엄지발가락 아래쪽이요? 네, 그리고 발 안쪽 아치의 위쪽 부분, 거기는 승모근이나 어깨 반사구로 보고요. 그리고 역시 용천혈도 도움이 됩니다. 용천혈은 자율신경 안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목이나 어깨 긴장 완화에도 간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거든요. 파스는 부위가 작으니까 한 2-3cm 정도로 좀 작게 잘라서 붙이시는 게 아마 편리하실 거예요. 근데 효과는 사람마다 정말 달라서요. 어떤 분은 며칠 내로 바로 좀 괜찮네? 하시는데 한 2주에서 4주 정도 꾸준히 해야 효과를 느끼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조금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네,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근데 파스 종류도 참 많은데 발바닥에는 어떤 걸 쓰는 게 좋을까요? 막 뜨거운 거? 차가운 거? 일반적으로는요, 발바닥에는 피부 자극이 상대적으로 좀 덜한 냉파스를 권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가운 거요? 네, 멘톨 성분이 들어서 시원한 느낌을 주는 거예요. 이게 급성 염증이나 붓기를 가라앉히는 데 좀 도움을 줄 수 있고, 특히 피부가 좀 약하신 분들이나 어르신들께는 부담이 적을 수 있거든요. 뭐 동전 모양 파스 같은 것도 괜찮고요. 네네. 반면에 온파스는 그 캡사이신 성분 같은 걸로 따뜻한 느낌을 주잖아요. 혈액순환을 촉진해서 만성 통증이나 근육 뭉침에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 이게 좀 피부 자극이 있을 수 있어요. 뜨거울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만약 쓰신다면 먼저 작은 부위에 잠깐 테스트를 해보고 괜찮으면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관절염처럼 염증이 딱 동반된 통증이다. 이럴 때는 소염 진통제 성분, 뭐 케토프로펜이나 피록시캄 같은 게 들어간 파스가 더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렇군요. 붙이는 시간도 다 다르던데요? 어떤 건 오래 붙이고 어떤 건 금방 떼라고 하고. 맞습니다. 제품마다 약효 지속 시간이 다 달라요. 멘톨 파스는 보통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케토프로펜은 하루에 2번 갈아줘야 하고, 피록시캄 성분 같은 건 48시간, 이틀이나 지속되기도 하죠. 와, 이틀이나요? 네, 그래서 포장 설명서를 꼭 확인하시고 효과 시간이 지나면 그냥 떼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속 붙이고 있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붙이기 전에는 피부 깨끗하고 건조하게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뗄 때는 확 떼지 마시고 천천히, 잘 안 떨어지면 미온수에 살짝 불려서 떼면 피부 자극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좋은 팁이네요. 그리고 남은 파스는 공기 안 통하게 잘 밀봉해서 보관하시고요. 네, 효과가 아무리 좋아도 주의사항은 꼭 지켜야겠죠. 혹시 부작용 같은 건 없나요? 가장 흔한 건 역시 피부 자극이나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붙인 자리가 막 가렵거나 따갑고 빨갛게 부어오르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셔야 돼요. 바로 떼야겠군요. 네, 그리고 잠시 냉찜질을 하거나 보습제를 발라주면 좀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근데 이게 좀 심하다 싶으면 병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피부가 좀 예민하시다 하는 분들은 자극이 덜한 그 촉촉한 형태의 카타플라스마 제형 파스나 아니면 겔, 스프레이 타입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종류가 다양하군요. 특히 조심해야 할 성분이나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특히 케토프로펜 성분이 들어간 파스는요, 광과민성이라고 해서 좀 주의가 필요한데요. 광과민성이요? 빛? 네, 빛 광자요. 그러니까 파스를 붙였던 자리가 햇빛에 노출되면 피부 발진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어머나. 그래서 파스를 붙이는 동안은 물론이고 떼고 나서도 최소 2주 정도는 옷이나 자외선 차단제로 그 부위를 꼭 가려주셔야 합니다. 와, 떼고 나서도 2주나요? 중요한 정보네요. 네, 꼭 기억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상처나 습진이 있는 피부에는 절대 붙이면 안 됩니다. 또 15세 미만 어린이, 특히 케토프로펜 성분은 그렇고요. 임산부나 수유 중이신 분들, 이분들은 반드시 전문가랑 상의하셔야 하고, 특히 임신 후기에는 그 NSAID라고 하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성분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아스피린 천식 환자분들도 NSAID 성분은 주의하셔야 하고요.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꽤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네, 주의사항이 꽤 많네요. 간혹 파스가 간에 무리를 준다 이런 이야기도 돌던데 일반적인 파스는 피부로 흡수되는 양이 아주 많지는 않아서요. 전신 부작용이나 간 독성 위험은 매우 낮다도 보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다시 한번 좀 강조하지만 파스는 통증 관리의 보조 수단입니다. 그렇죠. 통증이 좀 나아졌다고 해서 그냥 방심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스트레칭을 한다거나 온찜질, 또 균형 잡힌 식사 같은 건강한 생활 습관을 함께 가져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오늘 알려드린 이 발바닥 파스 요법 주의사항 잘 기억하셔서 한번 활용해 보시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꾸준한 자가 관리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통증 없이 정말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혹시 파스로 통증 완화 효과를 경험하시더라도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점, 이걸 뇌에 염두에 두시고요.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잘 귀 기울이시면서 건강한 습관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이런 유익한 정보를 계속 얻고 싶으시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